사실 그 꾸준히 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하기 쉬운 운동이 굉장히 편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단 올라가기 하고 그다음에 줄넘기 하고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기는 왜 좋냐면은 우리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까운 뭐 7층, 8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타지 않고 계단만 올라가도 허벅지에 충분히 자극이 되거든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그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키웠을 때 굉장히 잘 붙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층에서 15층 정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옵니다. 걸어서 내려오면은 좀 무릎에 좀 무리가 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1층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한 2번에서 많게는 한 3번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심장도 적당히 두근두근하고 허벅지에 적당한 자극이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데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층간 소음이나 이렇게 그 쿵쿵거리지만 않는다면은 사실은 뭐 건물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옥상에서도 하실 수 있고 1층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들 가는 공원 같은 데에서도 이제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도구도 굉장히 가벼운 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가지고 나가거나 혹은 뭐 다녀갈 때 이제 가방에 넣어서 가면은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쉽게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00개 기준을 세트로 해가지고 뭐 좀 힘들 때는 한 번, 많게는 한 2번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아래다리, 종아리 쪽도 많이 이제 당기고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도 충분히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만 같은 경우가 이제 근육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살을 빼려고 할 때 뭐 식이 조절도 당연히 하지만 운동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돼서 근육량이 이제 증가 혹은 유지 혹은 빠지더라도 적게 빠질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나중에 다이어트를 끝내고 났을 때 분명히 이제 체중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근육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받쳐져 있으면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 있거나 혹은 크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끝내더라도 체중 상승이 좀 억제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는 뭐 체중 감량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근육 자체에서 이제 체열을 또 발생을 합니다. 알다시피 이제 체온 발생의 한 40% 정도는 근육에서 나오는데요. 근육이 너무 없고 가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깥에 추위에 확 노출이 됐을 때 심하게 떨어야 되죠. 근데 하지만 근육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면은 이 근육 자체에서도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차다, 손발이 차다, 아니 몸이 뭐 추위에 쉽게 뭐 너무 떨게 된다, 너무 바깥에 추위에 나가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근육 운동 조금 해서 근육이 약간 좀 붙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쉽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네, 계단 오르기 꽤 괜찮습니다. 돈도 안 들고요. 네. 엘리베이터한테만 좀 미안할 뿐이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허벅지를 단련시키고 엉덩이를 단련시키는 이 근육들이 사실 체중을 지탱을 하는 부분 때문에 무릎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쿠아로빅처럼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요즘 다양한 예능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수중에서 하는 이렇게 뭐 스펀지처럼 이렇게 부력을 이용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들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무릎은 아픈데 이제 근육량이 증가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아쿠아로빅부터 시작해서 수중 운동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허벅지, 엉덩이 이 근육도 그렇고 이제 대흉근. 그래서 저는 이제 팔굽혀펴기나 플랭크 운동을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은 플랭크 운동을 해보시면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은 50초를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초당 1,000원씩 와이프한테 받기로 약속을 하고 플랭크를 하는데 네. 정말 60초 넘기기 힘듭니다. 올바른 자세로요. 직각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흉근 쪽도 큰 근육 쪽에 속하니까요. 승모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팔굽혀펴기 가볍게 무리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환자분 한 분이 팔굽혀펴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대흉근 쪽을 다쳐서 오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뭐 아쿠아로빅,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랭크 운동 정도 하시면은 돈 들이지 않고 아주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운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우리 전은주 원장님께서 키하고 체중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예. 되게 쉽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 내 상태가 지금 비만인지 아닌지 그쵸.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체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체지방 지수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BMI라고 부르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이들 쓰입니다. 계산식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BMI는 키 곱하기 키 분의 체중이거든요. 이때 키는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고 미터 단위예요. 그러니까 160cm이신 분은 1.6을 곱하셔야지 160을 곱하시면 엄청나게 작은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1.6분의 자기 몸무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BMI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키에 따른 이제 몸무게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체지방 양 자체를 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도구가 아시아인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만은 25.0 이상을 이제 한국에서는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62.5kg이시고 그러니까 62.5 나누기 키가 156cm였으니까 1.56 곱하기 1.56 이렇게 하면은 25.7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만이라는 범주, 25.0 이상에 속하시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또 아까 이 잡았을 때 나오는 옆구리 살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허리 둘레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WHO에서 규정한 방법이 가장 좀 표준적으로 쓰이는데요. 이거는 갈비뼈 제일 마지막 옆구리 쪽에서 봤을 때에서부터 이 골반뼈 제일 위쪽 부분 잡으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요 가운데 라인을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허리띠 라인보다는 좀 위쪽이고요. 배꼽 라인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재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또 특징적인 게 인종하고 국가에 따라서 이 허리 라인 둘레에 따라서 비만을 나누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대한비만학회 기준으로 따르면 아까 전은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비만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지나오면서 좀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참 출산을 하고 나서도 돌아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네, 이해범 원장님, 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그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쪘던 체중이 줄지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임신을 하고 나면은요, 그 임신 전 체중보다 12.7kg에서 13.6kg 정도 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출산 후에 서서히 이제 빠지게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 해서 쭉 빠지게 되는데요. 만약 출산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임신 전 체중보다 2.5kg 이상이 이제 체중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산후비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고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체중 감량에 이제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후비만의 원인에는 한 4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임신 기간에 늘었던 식사량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신 기간에 운동량을 좀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줄이면은 또 계속 임신 이후에도 출산 이후에도 계속 이제 운동량이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출산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것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운동하시는 시간을 또 내기가 힘드신 경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 중에 저장돼 있던 임신 전에 저장돼 있던 지방이 이제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산후 비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그 출산한 이후에는 임신했었을 때 생활 습관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출산 이후에 계속 이제 비만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더 안 빠지거나 네.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쵸.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300kcal 정도만 더 먹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공깃밥 3분의 1공기 그리고 과자로 따지면 2조각 반이면은 사실 300kcal는 충분히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질의 음식을 조금만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출산한 이후에 체중이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줄어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